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도 저처럼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와 아내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카페 대신 집에 있었고 여행보다 넷플릭스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싸울 일도 거의 없었고 서로 조용히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겠다. 회사와 집만 반복되는 생활, 점점 늘어나는 체중, 사람을 안 만나니 성격도 더 다쳐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퇴근길에 배드민턴 라켓 2개를 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죠. 우리 운동 하나 같이 해보자. 그런데 아내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굳이? 결국 라켓은 창고 구석으로 들어갔고 이후에도 몇 번 더 권했지만 아내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 역시 억지로 강요하긴 싫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팀장님과 저녁을 먹다가 배드민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팀장님은 동호회 활동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거부감이 컸습니다. 동호회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모르게 불편했거든요. 괜히 사람들끼리 얽히고 문제 생기고 인터넷에서 봤던 안 좋은 이야기들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건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 부부끼리도 많이 와.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썩 내켜 하진 않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이었고 기혼자도 많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나와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특히 창호라는 동갑내기 남자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창호는 항상 여자와 함께 다녔고 둘은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웃고 운동하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내는 나랑 이런 걸 안 하려고 할까? 그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불만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저는 홧김에 말했습니다. 다른 집은 부부끼리 같이 잘만 다니는데 왜 당신은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말입니다. 그 싸움 이후 저는 동호회도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부부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그때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창호와 그 여자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술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창호는 유독 제 아내에게만 친근했습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과하게 웃었고 은근한 스킨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먼저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동호회 나가볼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일상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동호회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주말만 나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평일 저녁에도 연습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녔고 샤워할 때도 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자꾸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부부 관계도 귀찮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 혹시 창호랑 내 와이프 사이 알고 있었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로 뛰어갔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제 아내가 창호와 함께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창호는 유부남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단순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붙잡고 모든 걸 물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울면서 다 인정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덮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창호는 동호회 안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여자와 문제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운동하러 간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는 처음부터 사람을 노리고 접근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도 저와 아내는 겨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깨진 신뢰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핸드폰만 봐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면 아직도 불안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동호회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외로움과 불만, 부부 사이의 틈을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은 정말 사소한 계기 하나로도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배우자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런 현실 공포 실화와 실제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